네. 이재명의 거북섬, 김문수의 자라섬. 요거 재밌잖아요. 거북이하고 자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자라에 한 표가 옵니다. 옛날에 만두 부인 속 터졌네 하던데, 예. 거북 부인 뒤집어졌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하여튼 참 황당한, 저희 그 대학교 다닐 때 지일 프로덕션에 나왔던 거북 뭐 이러면 옛날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하필이면 이름도 거북섬이야. 자,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비극. 상가 미분양률 87%. 왜? 생활형 숙박시설의 재앙. 민주당 정부의 작품인가? 그러면 이재명이는 책임이 없냐? 반면에 대박! 김문수의 자라섬 페스티벌. 이게 도대체 뭔가? 야, 이게 파도 미담만 있다고 하는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청평입니까? 가보셨던 분 계시죠? 10만에서 이제는 20만, 30만까지 전 세계적인 재즈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던 이런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이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비극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손을 대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손인 반면에 이재명은 손을 대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죠. 거북섬 웨이브파크 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여기 거북이, 여기 자라가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는 해양 레저, 그 반면에 자라섬은 재즈 음악 공연. 정치적 이슈? 도정을 하면서도 정치적 이슈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정치적 이슈가 이재명이는 뭘 개발할 때마다 있어. 민간업체에 20년간 무상 임대와 수백억 세금 지원,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 뭐만 하면 의혹이 생겨요. 이게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상가 공실률 87%, 지역 상권 침체, 단기 손익만 680억 된다고 해요. 첫 해 조금 이익 났다가 두 해째 해부터 그냥 급전 직하해가지고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성과 없음. 성과가 있을 수 있어. 성과? 공실률 87%가 성과인가? 그 반면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국제적 페스티벌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매년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해가지고 손학규 지사가 기획을 했고 김문수 지사님이 이거를 국제 페스티벌로 기환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유럽 재즈 연합 국제 뮤직 페스티벌 포럼에 가입을 했고 매년 10만 명 이상 방문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이재명이가 있는 건 어떠냐? 참, 이재명이가 있는 거는 보나 마나죠. 여기 있잖아요. 자랑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했잖아. 지금 여기 자라섬 웨이크파크라고 있는데 그거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안 되면 안 되는데. 현장에 가봐야 알지. 가본 적이 없지. 원자력도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시흥섬 웨이브파크 공실률 약 90%, 87% 나면 90%다. 지역 상인 피눈물을 이재명은 치적으로 지금 자랑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이걸 치적으로 삼는다니. 거기에 가가지고, 시흥에 가가지고, 자기가 해놨는 거, 웨이브파크가 참,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거 오늘 다른 방송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상가가만 있겠습니까? 왜 저렇게 많은 상가를 지었죠? 거기에 사람이 온다고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특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많이 지었을 겁니다. 자라섬 인근에.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떻게 된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주택자 규제. 그러니까 규제하면은 풍선 효과가 나오죠. 거기에 누르니까 돈은 삐개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 어디 갔죠? 주택 대체하는 부동산이 뭐죠?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로 건설 붐으로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피스텔 해놓고 그걸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고 하니까 또 이제 오피스텔을 막 때렸잖아. 문재인이가. 그렇게 하니까 그 돈이 또 어디로 갔어요? 아, 이거 주택 수에도 다주택에도 포함되지 않고 오피스텔도 아니야. 이게 호텔처럼 해가지고 임대 주면은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다고 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쉽게 말하면 레지던스형 호텔을 만든 거예요. 근데 겉에서 보면 그냥 타워팰리스 같은 주상복합이야. 그걸 하니까 와 이거 봐라 하면서 너도 나도 없이 자라섬으로 가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 전국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다 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넓은 평형 같은 경우에는 16억, 이른바 새 모녀의 비극이 시작된 16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했는데 해놓고 났더니만 어때요? 이게 풍선 효과로 주택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생활형 숙박시설로 가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야 관공서에서 노 한 거냐 노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네 거기를 주거용으로 하면은 과징금이야 과징금이 얼마? 분양대금의 매년 10% 10억이면은 매년 1억 야 내놔 거기에 임대도 못 줘가지고 월세 나오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10억 하면은 거기 대출 얼마나 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대출 받았겠죠. 그 세모녀 같은 경우에도 매월 대출만 해서 그때 이자만 600만 원 이상 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돈 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은 뭐 돈이 나오나? 이재명이 경제하겠어야 호텔에 보증금 넣었는데 돌고 캔슬해도 다 돌고 뭐 경제는 엄청 부자가 됐다 하지만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요. 현실이 그게 되나? 화폐의 승수 효과란 게 부가가치세 내고 세득세 내고 10만 원이 돌고 돌면 하는 여기 끝에 가가지고는 10% 부가세만 떼도 끝에 가면은 얼마야? 몇만 원도 안 되지. 거기다 감가상각 빼버리면은 끝에 남는 것은 실질적인 건 안 되지. 거기다가 돈을 찾아가 버렸잖아. 그럼 처음에 받았던 호텔 업자는 쪽박이야, 쪽박. 실제 그렇게 된 거야. 16억 넣었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쪽박된 거지. 그 사이에 해서 나간 사람들이야, 뭐. 일부 그러더라도. 그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노쇼 경제학은 누군가는 쪽박돼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이재명이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호텔 경제학의 실사판이 자라섬 웨이크 파크다. 그래가지고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이 하나 있나 모르겠네. 제가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더 이상 비극으로 사람이 자살하는 일이 없다고 해달라고 막 크게 막 플래카드 써놓고 하더라고요. 참 정말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은 마이너스의 손. 그 반면에 김문수는 마이더스의 손. 마이더스의 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여기 보세요. 와, 여기 거의 뭐 락 페스티벌, 우드스톡 페스티벌 같은 정말 전 세계적인 락 페스티벌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경기지사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로 해서 이쪽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했다? 김문수가 한 겁니다. 네, 우리 코브킴님 마이더스의 손 김문수 대통령 필승. 그리고 마이너스의 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의 손 이재명 마이더스의 손
김문수 대통령.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비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미담이 나온다는 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야, 참. 네. 아무튼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쫙쫙 붙고, 저는 내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눈여겨봅니다. 이제 내일 여론조사 나오면은 수요일부터는 깜깜이로 들어가는데요. 뭐 저희도 일부 받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표하면 처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 말씀드리고요. 다 따라왔다. 여기에 단일화하면은 필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승조김님 4천까지 전화하세요. 아, 맞습니다. 김문수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많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선거잖아요. 화요일 선거. 그래서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요일 선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대한 변호사요. 이게 2월 4일 화요일 날 투표예요. 근데 노는 날이잖아. 근데 토요일부터 여기 월요일 휴가 내버리면은 어때요? 토, 일, 월, 화까지 하나, 둘, 셋, 넷, 4일 연휴고 거기다가 5일, 6일까지 휴가를 내버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휴가예요. 9일 휴가. 우리 자영업자 폭삭 망하는 우리는 언제 돈 버나?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4050들이 사전 투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본투표 날은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이 원래는 대선인데 60일 하니까 마지막 날이 이거 뭐야? 이거 작년 건데? 어이씨,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작년 걸 갖다 놓고 헛소리를 하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아, 진짜. 야,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왠지 날짜가 안 맞더라고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아, 요게 원래 대한변협. 변호사 맞습니다. 네, 화요일이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그냥 하루만 휴가 내면은 대번 4일이고, 여기 이틀 내면은 현충일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씩입니다. 9일. 자영업자는 진짜 녹아납니다. 녹아나. 아, 진짜. 아, 짜증나. 그래도 노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28, 29일 날, 그러니까 사전 투표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우리도 지금 사전 투표 이슈가 있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님이 사전 투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를 지금 네, 요거 이게 여기가 우리가 댓글을 쓸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본투표 6월 3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주소와 상관없이 하라, 이렇게 김문수 후보님께서 직접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사전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투표하는 날 새벽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투표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거 당일날은 투표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처럼 투표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사전 투표 안 하면 당일날 투표를 포기해야 되는 결과가 있어요. 아침에 7시부터 제가 방송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침에 가가지고 자체돼가지고 하면 투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님도 사전투표, 제도로서의 사전투표는 줄이고 없애야 되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독일도 없고 미국도 없습니다. 독일은 공휴일도 아니에요. 아니, 공민권 행사하는데 뭘 그게 휴일로 하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는 투표함을 투명하게, 투표함 자체가 투명해. 어떤 오염이나 개표나 이런데 하나라도 장난하지 못하도록. 예. 근데 우리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님을 비롯해서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아직은 국민의힘 정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도 합시다 라고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캠프에서 해놓은 겁니다. 3일 투표하는 사람하고 하루 투표하는 거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불편해 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저만 해도 당일날 투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당일날 반드시 투표할 수 있는 거는 당일날 투표하십시오. 제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은 반드시 사전 투표하십시오. 하지만 저처럼 그때 놀러 가거나 가족들이 뭐 해서 어디 가거나 이럴 분들, 왜냐? 오디오를 내면은 4연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일날은 사전 다른 데 가서 못 해요. 자기 주소지한테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 스패너님들, 우리 베어 이런 분들 곰 잘해서 바로바로 좀 지워주세요. 쓸데없는 댓글들. 네. 특히 선거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보시고 싹싹 깨끗하게 박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벌써 8시 43분을 지났는데 45분 전에 마치겠습니다. 네, 참. 어쨌든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하고 말로 나불나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제 얼굴 가리면서 왜 이거 하겠습니까?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자, 이기자, 뭉칩시다. 맞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어떤 이런 부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님을 믿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손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우리 법인, 우리 변호사님들, 직원 스태프들 다 모아놓고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투표해라고. 반드시 투표해라고. 기호 2번에 반드시 투표해라고. 그러면 법무부 CK도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 약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 좀 팔아주세요. 알겠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은 사랑입니다. 조떼꾸알. 그리고 저놈의 쉐이드를 떼꾸나로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휴대폰으로 지금 방송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네, 요거도 똑똑 한번 좀 눌러주십시오. 똑똑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똑똑 눌러야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요 되는 거 아시죠?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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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시고요. 정말 기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예전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동시 접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죠? 쭉쭉 따라가니까 기분 좋거든.
최진영 팀 얼굴 보니까 유치원 애 같죠? 예, 저도 얼굴을 잘 못 숨깁니다. 감동적이면 눈물도 뚝뚝 나고요.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 뚝뚝 납니다.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방송하고 밖에 가서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아마 변호사 아니면 이제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고 저놈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저는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2년부터 지금 한 13년, 14년 동안 제가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고소고발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최진영 변호사 더 많이 부릅니다. 서로 품격이 있고 그게 보수잖아요. 그게 자유우파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컨텐츠가 있고 철학이 있는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하려고 하면은 제명이가 대통령 되면 안 돼. 맞죠?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 정말 저도 존경하게 됐습니다. 방금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알다 보니까 저절로 김문수 후보님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제 글 보셨죠? 내가 정말 오랜만에 찍고 싶은 사람이 나왔다. 옛날에는 최선 개뿔, 차선 개뿔, 차악을 또 찍는다. 내가 어쩔 수 없어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 진짜가 나왔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투표할 것이라는 그 글들이 2030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다는 것. 되도록 당일 투표하되 어렵다 싶으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투표할 때 사실 사전투표는 제주도 가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 관외 투표하지 마시고 관내에 가서 투표를 하십시오. 저도 관내 투표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소중한 한 표, 김문수를 당선시키는데 반드시 한 표 행사할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충성! 내일 또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내일 방송 제가 내일 방송 한번 해볼까요? 08시에 TV조선입니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또 10시에 iNews TV, 그리고 내일 12시에 YTN 12시 뉴스, 그리고 15시 20분 연합뉴스 TV, 그리고 17시 15분에 채널 A 뉴스탑 10. 저 내일 좀 많네요. 그런데 내일 오전에는 제가 선대위에 가서 제가 아마 9시 40분쯤 아마 TV에 제가 나올 겁니다. 명태균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 제가 고발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실제로 변호하면서 법정에서 그 파일을 까가지고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제 의뢰인들이 명태균 사건과 명태균이하고 같은 날 창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제 의뢰인 2명을 영장을 기각시킨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우리가 언론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때도 제가 최진영 TV 앞에 켜놓고 한번 해볼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한 마음 되십시오. 내일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추석